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또 다른 이의 따뜻한 손길에 다시 힘을 얻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마음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때로는 스스로조차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심리학의 원리 10가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 심리학은 책 속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 속, 관계 속, 그리고 감정 속에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누군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용히 당신의 마음 문을 열고 심리학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심리학, 인지 부조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가 심리적인 불편함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혜진은 평소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일회용 컵을 사용하곤 했죠. 어느 날 그런 자신이 스스로 불편하게 느껴졌고 결국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면의 불일치를 견디지 못해 때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분명히 적용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 순간들을 조금 더 의식하고 선택하고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셈이죠. 조용히 스쳐 지나갔던 감정들 속에 이런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해받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심리학은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영우는 나는 발표에 약하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발표를 준비할 때마다 긴장에 휩싸였죠.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성공을 경험한 뒤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은 그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었어요. 결국 그는 자신도 몰랐던 능력을 끌어내며 더 자신감 있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죠. 조용히 스쳐 지나갔던 감정들 속에 이런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해받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심리학,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사람은 기대를 받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던 지원은 담임 선생님의 믿음과 격려를 받으며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라는 말 한마디는 그저 따뜻한 말이 아니라 그녀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열쇠가 되었죠. 그 결과 지원은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고 결과도 놀라울 만큼 향상되었어요. 우리는 이 심리 이론을 알고 나서야 많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분명히 적용되고 있었을 거예요. 네 번째는 미러링 효과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은호는 상대방의 말투와 손짓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었고 그 행동은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끼게 했죠. 그날 대화는 어색하지 않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이처럼 비슷함은 거리감을 좁히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 거울 치료라고도 하지요. 다섯 번째 심리학, 고착화 효과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본 정보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백화점에서 10만원짜리 상품이 7만원으로 할인된 걸 본 혜영은 지금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제품의 실제 가치는 냉정히 보면 5만원일 수도 있었어요. 첫 기준점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통한 의사결정이 중요하겠지요. 여섯 번째는 후광 효과입니다. 어떤 한 가지 특성, 특히 긍정적인 첫인상이 사람 전체에 대한 인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수연은 처음 보는 교수님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하자 아직 수업을 듣기도 전에 이 교수님은 유능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외적인 인상이 항상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죠. 내적인 능력과 지혜를 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일곱 번째는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감정이 달라져요.
수술을 앞둔 상우는 의사가 실패 확률이 10%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성공 확률이 90%입니다. 라고 들었을 땐 한결 마음이 놓였죠. 단어의 선택 하나가 우리의 감정을 이처럼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달하고 상황에 맞게 전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8번째 심리학,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가르침보다 관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곤 하죠. 예나는 어릴 적 엄마가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어른으로 자라났고, 그 시작은 단지 누군가의 좋은 행동을 반복해서 본 것뿐이었어요. 이렇게 환경적, 사회적인 요인은 심리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번째는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 언젠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영은 우울한 하루를 기록하기 위해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저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지만 어느새 그 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고, 지금은 작은 출판사에서 책 제안까지 받게 되었죠. 아주 작았던 변화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조그만 눈덩이가 커다란 덩어리가 되듯 오늘부터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것을 미루지 말고 시작하세요. 마지막 10번째 심리학은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성향이 있어요. 민주는 특정 정당을 좋아했고 그와 관련된 좋은 뉴스만 골라 읽으며 점점 더 확신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정보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했죠. 이처럼 확증 편향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객관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저도 싫어하는 정보를 보는 것은 싫지만 마지막 판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정보를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어 하면서도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조차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한 이 심리학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의 말, 행동, 감정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셨을 거예요. 심리학은 머리로 이해하는 학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속에서 어쩌면 그 사람의 불안함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고, 자신의 무기력한 하루 안에서도 조용한 변화의 씨앗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